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 간혹 드는 생각이 있죠. 나의 소중한 한 표가 결과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개표원들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류 여부를 살피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개표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안심하고 투표소를 방문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에 참가한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먼저 서범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범수입니다. 이번에 이선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후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울주군에 등록하신 후보자 중에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두 분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 앞에 있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에 두 후보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공통질문, 공약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두 후보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토론의 방식과 진행 내용도 또 질문의 내용도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시간 2분입니다. 먼저 서범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그리고 울주 군민 여러분. 울주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서범수입니다. 4년 전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자유 대한민국과 울산, 울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잠못 드렸기도 합니다. 초선으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재선이 되면 초선과는 확실히 다른 정치를 하고 그리고 확연하게 우리 울산과 울주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 4년 내내 국감우수위원 그리고 헌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 50여 명 중 1위를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성실성, 정책 경쟁력 그리고 국민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신속 추진을 하고 도심위합 특구의 성과를 거양을 하고 통신비 반값 그리고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버스에 대한 어르신 버스에 대한 요금도 전액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여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하고 같은 소속인 울주시장 군수와 시장과 같이 한 팀이 돼서 네. 울산과 울주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후보 시작 발언 차례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주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국회의원 후보 이선호입니다.
대파 한 단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온 국민들이 어이없어 웃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제가 폭망해도 민생이 도탄나도 대통령 본인만은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작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의안이 벙벙합니다.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온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합니다. 32년 만에 과일값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1,000원 남짓 하던 애호박 가격이 3, 4,000원 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국민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대파 한 단 가격 875원 운운하며 대통령 본인만 가상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 국민 여러분, 정권 심판만이 무너진 경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망가뜨린 민생경제, 이제 여러분들이 정권 심판으로 다시 찾아주십시오. 야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사회적 공통질문에 두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고 상대 후보에게 한 번씩 보충질문과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2분, 보충 질문은 1분, 보충 답변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배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 유입은 적은 반면에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아서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높아 보이는데요. 후보자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저출산 대책,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선호 후보께서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저출산, 저출생 문제, 그리고 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하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또 야당과 손잡고 이 문제를 맞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소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영수회담 한 번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 시절에 이 문제는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와 저출생 문제, 그래 생애 주기별로 인구 정책을 수립해서 잘 판단해서 제가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고 두 군데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울주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출생률이 0.7명도 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울주군은 1.0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진해왔던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이 지금 효과를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정당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결혼 시 1억을 대출을 해주고 10년 만기 1억 대출을 해주고 한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두 자녀 출생 시 원리금을 50%를 감면해주고 세 자녀를 출산 시 남은 원리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소멸을 막겠습니다. 네, 서범수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학계 출산율이 전국에 0.7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1.01 정도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양육, 보육, 그리고 주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공약을 만들었던 업시티와 같이 그것을 사업을 해서 공공택지를 많이,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좀 저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육,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며칠 전에 우리 중앙당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4대 대책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거라든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소득 기준을 철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당의 정책이지만 이게 중앙당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인구 유입과 유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남부 쪽에 인구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댐이라는 결국 온양이나 온산, 웅천 같은 경우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주거단지를 좀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울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우리 울주군에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울주군으로 지정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울주군으로 많이 오게 만들므로써 그 일자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삼남 쪽에 우리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융합특구를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같이 최첨단 산업, 주거, 그리고 주거와 문화의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 보충할 수 있는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서범수 후보께서 이선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 1분 동안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 후보님이 저출산, 저출생 뭐 두 가지 용어를 쓰시는데 그게 과연 어떤 구별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이걸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명확하게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후보님께 생애 주기별로 군수 시절에 여러 가지 저출산, 저출생 그 대책을 세웠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년 처음 우리 군수로 부임했을 때 그때 학계 출산율하고 그 이후에 4년 후가 지난 우리 이 후보님께서 퇴직하실 때의 우리 울주군의 학계 출산율하고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 과연 늘었다고 보시면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이런 생애 주기별 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좀 필요가 없다. 4년 전에 우리 후보께서 4년 전에 그 학계 출산율하고 4년 후에 학계 출산하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 이선호 후보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저출산과 출생을 아직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고요.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고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군수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군수 시절에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결혼할 때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해서 2억까지 대출 이자 지원을 해서 쉽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난임 부부나 그리고 저출생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국가에 처음으로 사회에 나올 때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청소년 성장 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울주군이 지급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결혼부터 출생, 출산 그리고 모든 생애 주기별로 인구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적지원금, 효도 이용권 이거를 더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주군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울주군에서 더 강화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온양에 이 150세대의 행복주택이 있었는데요. 서범수 후보가 LH에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가 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한 고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선호 후보께서 공통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온양에 1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총 사업비 320억인 이 사업을 서 후보님이 국토위 시절에 활동한 시기에 국토위가 LH가 울주군에 65억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순걸 군수가 거부하면서 없어져 버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200억 이상을 반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위 소속인 서 후보가 LH에 울주군에 부당한 분담금을 요구하실 때 왜 못 막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소속인 이순걸 군수를 왜 설득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청양 패선부지에 50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서범수 후보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후보께서 제가 LH에 일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LH에 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이 후보께서 군수로 계시면서 생애 주기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책은 있었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학계 출산율이 과연 우리 이 후보께서 생애 들어갔을 때 처음 취임했을 때 고 학계 출산율하고 이런 생애 주기별 대책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4년이 지난 이후에 학계 출산율하고 과연 어느 정도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애 주기별 대책을 했다 하더라도 별 실효가 없었다. 오히려 후보께서 취임했을 때 그 학계 출산율하고 생애 주기별 대책을 만들었을 때의 그 학계 출산율하고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학계 출산율에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학계 출산율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대책을 했다, 저런 대책을 했다,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다 해서 과연 그걸로 만족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학계 출산율이 0.72에서 1.0으로 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후보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은 뭐냐면 생애 주기별 대책을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걸로 만족을 한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학계 출산율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게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첫 번째 공통 주제 질의응답이 끝났고요. 이번에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두 후보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과 의료체계 확충은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울주군도 당연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울주군은 종합병원이 없고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조차 없어서 양질의 의료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서범수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면서 울산 의대에 40명 플러스 80명,
120명으로 200%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울산대 의대 정원 늘은 이 정원을 우리 울산에 그리고 울주에 의료에 좀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울산의대 출신들이 7% 정도만이 우리 울산에서 의료에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예가가 2년만 지금 울산의대 우리 울산에서 공부를 합니다만 이걸 본과 그리고 수련이 전공의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히고 숫자를 늘려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사회에 정착을 해서 우리 울산 의료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2026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는데 공공성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25년을 목표로 우리 울주 군립병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이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군립병원의 성공 여부는 우수한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가기의전을 만들어서 의사 과학자들도 양성하는 방면에 이런 우수한 인원들이 우리 울주, 울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수직을 지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겠다 하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원격 진료 체제를 구축하겠다.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울주군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포함을 시켜서 비대면 원격 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지 동행 안심 서비스 등을 강화시켜서 우리 의료가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채워나가겠습니다. 네, 이선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온 나라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장했고요. 저도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배분할 것인지 정말 필수 의료에 어떤 의사를 어떻게 지역에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그러니까 지역에 몇 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스템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0명을 늘려놔도 모두 미용이나 성형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과기의전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유니스트에 과기의전원을 설치해서 그러면 수련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수련병원을 산재 공공병원과 원자력 병원에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울산의 의료, 이 취약한 의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 제대로 된 의대 의과대학 병원을 설치해서 거기서 의사도 키우고 그리고 울산의 이 취약한 의료 현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게 과기의전원이고요. 거기서 키웠던 의사를 제대로 울산에 남길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 유니스트에 의과대학 병원을 설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선호 후보 보충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의료 시스템 마련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 예. 아까 그 과기의전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과기의전원에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울산대학병원의 의사 수 4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산에서 1년만 수련을 받다가 5년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제 3년을 울산에 있고 3년은 서울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울산의 의대 정원입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의대 정원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고민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네, 서범수 후보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걸 못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예과 2학년, 울산의대 예과 2학년은 우리 울산에서 교육을 받지만 이걸 지금 정원도 늘렸으니 그리고 우리 울산의대 출신들이 우리 울산이나 울주군의 의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과 4년 본과도 좀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수련의와 전공의가 지금 현재 울산의대 출신들 중에 한 10% 정도, 40명 중에 한 4명, 5명 정도가 수련의와 전공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됨으로써 우리 울산에 정착을 하고 그 출신들이 우리 울산의 지역 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사제 몇 년간을 그대로 이 지역에 5년이면 5년, 10년을 두겠다는 것은 정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위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또 우리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기의전원이라는 거는 우리 유니스트라는 게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울산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양성하는 거는 이거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의사를 의과대학을 만든다든지 의대병원을 만든다든지 의전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과학기술원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너무나 어려운 걸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서범수 후보께서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습니다. 1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이 후보께서 가기의전원 이게 지금 가기의전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게 의전원을 말씀하시고 의과대학을 말씀하시고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거 제가 헷갈립니다. 가기의전원하고 가기의전원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전원은 MD라는 용어를 쓰고요. 가기의전원은 MD, PhD라는 용어를 씁니다. 의사가 아니고 의사과학자를 배출하는 가기의전원을 만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이선호 후보께서는 가기의전원을 만들자는 건지 아니면 의전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과대학을 만들자든지 그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 후보께서 명확하게 뭘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범수 후보님이 아직까지 헷갈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과기의전원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님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의과학원을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의과학원은 그냥 대학원이고요. 과기의전원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유니스터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광주의 어떤 대학 4개의 과기의전원을 설치해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과기의전원은 분명히 의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서범수 후보님이 지금 또 헷갈려 하는 게 옛날에 의과학원을 이야기하고 혼재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먼저 발표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대 정원을 이렇게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저도 찬성하지만은 아무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이 의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병원이 없으면 이 의사들은 이 지역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산재공공병원을 민선 7기 때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애타 면제로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공약했고 국민의힘 모든 분들이 이야기했던 울산의료원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에타 면제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울산의 어려운 그래 병원이 없는데 아무리 의사를 늘려놓으면 올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병원을 짓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울산의 의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공통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고속 열차 등 접근성이 유리하고 자연 환경이 아주 우수하죠. 그런데 등산 외에는 인근 지역 관광으로의 연계가 저조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남 알프스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방안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만약에 케이블카 건설을 찬성하신다면 연계된 향후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반대하신다면 케이블카 없이 영남 알프스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선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케이블카 문제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약 18년, 20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계속 선거에만 이용했습니다. 근데 민선 6기 마지막 때 케이블카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부결됐죠. 그런데 완전히 소멸되는 부분을 민선 7기가 들어왔을 때 특히 서부권 주민들의 열화 같은 이 염원이 있어서 제가 군수 시절에 이걸 행정에서 처리하면 끝까지 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민간 공모 사업으로서 지금의 세진중공업이 입찰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케이블카만으로서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주위에 체류형 관광단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남 알프스 관광단지를 우리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추진하고요. 또 이 언양 업성도 제대로 복원하고,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 이 주위에 있는 천혜의 자연들을 연계한 그 관광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와 또 영남의 이 천혜의 자연을 아우르는 이 관광단지가 아우러져야만이 이 체류형 관광단지가 되고 서부권의 경제 인프라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서범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는 우리가 20여 년에 걸친 울주군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제가 좀 딱한 게 우리 영남 알프스가 얼마나 좋은 풍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꼭 건강한 사람만 이걸 봐야만 되느냐? 가족 단위든지 어린이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든지 노약자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자연 환경 때문에 이걸 조금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훼손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때 우리 자연도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장이라든지 환경부 장관과도 수시로 만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8분 능선을 넘어왔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작년 하반기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보면 뭐 예비 타당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남은 거는 본타인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하반기 안에는 협의가 완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대파 환경론자들을 비롯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도 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범수 후보께서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호 후보께서 군수 시절에 과연 이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체 울주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후보께서는 내가 잘 했고 잘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추진을 못했다라고 남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각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 이 후보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이부께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을 의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다. 속으로는 이게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그 서부님이 관심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까지도 이 관심법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영남 말버스 케이블카가 서부권 주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적극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남 말버스 케이블카 한 개만으로 이 서부권의 상권이 살고 서부권의 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카를 놓고 그 관광객들이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른 데 가버리면 끝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양 재래시장도 거쳐가고 또 방구대 안각화도 왔다 가고 또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찰도 방문하고 이런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만이 이것도 같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이선호는 이 거점에 있는 영남 알프스 관광단지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와 거점에 있는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함으로써 정말 서부권에서 케이블카를 타러 왔던 사람들이 서부권에 또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서부권에 다른 것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서부권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이선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하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자, 아까 서범수 후보님께서 반대하는 세력 운운하셨는데요. 반대하는 세력이 어딘지를 참 궁금하고요. 이 보면 지금 통도사에서 며칠 전에 크게 집회를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쪽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갖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 2분 동안 하실 수 제가 있습니다. 또 이걸 들고 나와야 되네요. 제가 우리 이 후보께서 저보고 간신법이 잘 아시는 모양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간신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우리 이 후보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경상일보 18년 11월 15일자 보면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에 포함했던 이순호 울주군수의 오락가락은 벌써 4번째다. 여기에 또 국제뉴스에는 4년 뒤 2022년 선거 때까지 울산시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또다시 지루하게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논의를 끌고 가겠다는 인상이 짙게 풍겨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또 보면 다만 이 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빌미로 해서 그냥 시간만 때웠다라는 인식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도 우리 이 후보께서는 명확하게 내가 케이블카 설치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보호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반대측과 같이 서로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저도 그거는 100%, 200% 공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 울주 국민들의 20년, 30년에 걸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각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나면 상대방 후보가 질문을 하고 또 해당 후보가 답변, 추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질문 1분, 답변은 2분의 시간 드리는데요. 지금처럼 주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 토론 순서에 따라서 서범수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를 빨리 추진하겠다.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린벨트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많은 권한을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전략 사업으로 승인이 되면 그린벨트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신료 반값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도 지금 자가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5,000원짜리의 어떤 그 SK나 KT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통신료 반값 공약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울주군 내 우리 고속도로가 3개가 다닙니다만 이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출퇴근용으로서의 어떤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울주 관내 안의 고속도로에서 인해서 아웃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전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력시의 경우는 지하철이 있습니다만 그 지하철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는 무료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 차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 울주만큼이라도 어르신과 그리고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버스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 그러니까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자, 이선호 후보께서 서범수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사실이 들어갔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대통령께서 울산에 와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항들이 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울산 시장에게 확대 권한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호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골의 밭에 제가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린벨트 해제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 울주 군민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서범수 후보 2분간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한 25%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가 도심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다른 데와는 달리 도심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많은데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울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이 후보께서는 근한을 지방에 많이 주겠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한을 지방에 많이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는 국가 전략 사업에만 그걸 승인을 해줘서 그린벨트를 풀어줬는데 이제는 지역에도 그 근한을 줘서 국가 전략 사업이 아닌 지역 전략 사업을 지방에서 지정을 해서 승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1, 2, 3, 4, 5등급이 있습니다만 1, 2등급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1, 2등급을 손을 댈 필요가 있을 때는 1, 2등급도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만큼 근한을 많이 줬다. 그만큼 규제를 많이 해제해 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 2등지가 있으면 전혀 우리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1, 2등급지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있는 청량, 온양, 범설을 통해서 지역 경제 사업,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빨리 많이 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선호 후보께서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1분입니다. 예, 서범수 후보님께서는 2015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취임 후 울산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울산을 고향처럼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특히 울산과 울주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약 발표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아주 좋은 공약이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아쉽게도 선거 공보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이것만은 정말 울주군을 위해서 내가 자신 있게 공약했다. 아니면 이건 자신 있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범수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발표한 공약과 관계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자꾸 제가 나오면서 어느 분은 특히 특정인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 출생지를 가지고 출생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딱하다. 이게 2015년도에 제가 경찰청장에 있을 때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제가 정치계로 나오면서 이건 만약에 이런 부분이 허위가 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 거고요. 자꾸 이제 우리 이 후보께서는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이 부분을 자꾸 의혹을 제기하면 결국 우리 이 후보님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금방 오늘도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통신료 반값 시대를 열겠다. 그다음에 울주 군내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하겠다. 또 한편 어린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버스를 무료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그린벨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시라든지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라서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통신료 반값 시대라든지 그다음에 울주군 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요금에 대해서 무료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의 선거가 끝나면 우리 울주군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반드시 올해 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야당의 공약은 말뿐이지만 여당의 공약은 바로 실행이다. 그리고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호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2분간 공약 발표를 해 주십시오. 예, 서 후보님의 공약 많이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장 권한이고요. 통신비 반값 재원은 군비와 시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도 시장과 군수의 이야기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재원도 또 군비를 이야기합니다. 범서 천상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또 군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2년 후에 군의원을 나가든가 아니면 2년 후에 또 다시 시장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일 큰 게 울산에도 이제 전기료 반값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도 차별받을 수 있는데요. 이 법 개정만 조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얼마 전에 법 통과된 게 있습니다. 에너지 분산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전이 있는 울주군과 또 더 나아가서 서울과 이 에너지 가격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산, 울산, 양산 간의 이 광역 전철이 들어옵니다. 이 전철역을 제대로 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전역과 태화강역을 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일광신도시와 기장선도시는 잘 개발됐는데 울주군을 들어오면 준비되지 않아서 횡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역세권을 개발하겠습니다. 네. 자, 서범수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1분입니까? 네, 1분입니다. 그 전기료 반값 시대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분산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이 후보께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곧 시행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전역, 태화강, 강력 전철을 만들면서 우리 남창역이나 덕하역이 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강력 전철이 만들어졌을 때의 군수가 누구며 그걸 개통했을 때의 군수가 누굽니까? 우리 이순호 전 군수님,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이 후보님께서 군수로 계실 때 이 강력 전철이 만들어져서 시작했고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행하다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본인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갖고 올 거는 갖고 오는 거고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선호 후보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국회의 소속 국회의원이 저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걸립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남창역과 그리고 덕하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전임 정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이 남창역 주위를 개발 계획을 용역을 줘서 맞춰놨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통신비 반값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허구성이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데요. 울산시 전체, 울주군 전체 이 면적을 와이파이로 깔아서 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군비로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자격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하려면 이것을 국비로 어떻게 해오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말고식으로 울주군비를 하겠다. 울주군 예산이 좀 많으니까 그냥 울주군 수화가 우리하고 같은 당이니까 이 사람들과 협의 잘하면 지금 되지 않느냐.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면 앞으로 군수가 바뀌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다음에 지방선거 군수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난 일 놓고 안 하겠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일하는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울주군을 정말 누가 잘 아는지 잘 판단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서범수 후보 추가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제가 통신비 공약 발표할 때 우리 이 후보께서는 정확하게 잘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는 군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스마트 도시와 관련해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시지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남창역 덕하역 관계는 덕하역은 17년 11월 30일부터 19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 개통이 21년 12월 28일입니다. 남창도 마찬가지로 17년 11월 30일부터 19년 11월 19일까지 공사를 했고 개통일은 21년 12월 28일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이 후보께서 울주 군수를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왜 자꾸 다른 시기 남 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선호 후보 2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들어서는 거는 제가 재임 기간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도시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뭐 했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정지도시 10만 정지권 도시를 이야기했었는데 과연 10만 정지권 도시를 휑하게 그냥 닦아놓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 서범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울에서 그 LH와 연계해서 LH가 서울도시공사와 연계해서 서울 사람들을 유입해 오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는데요. 저도 10만 정지권 도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정지권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거대한 부유식 풍력 발전소가 반대하든 안 하든 벌써 지금 추진되고 있고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를 어떻게 기자재와 이 만드는 공장을 저희들은 온산 일원에 유치해서 거기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이 10만 정지권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만 정지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1km 이내에 들어서는 산업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산업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오면 10만 정지권 도시가 소멸됩니다. 더 이상 울주군에 주민 동의 없는 혐오 시설은 막아내야 합니다. 울주군을 살려야 합니다. 네. 자,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 두 후보와 함께 65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울주 국민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정권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몇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도권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 정권 심판의 선거입니다. 서범수 후보는 울주군 범서에서 출생하자마자 부산으로 가서 출생 신고를 하고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봐도 부산 해운대에 63평 아파트 소유, 서울 목동에 45평 아파트 소유, 하지만 울주군에는 4천만 원짜리 전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선 2년 만에 울산시장 출마 당시 울주 군민들은 국회의원이 울주군은 안중에도 없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지역이나 고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늘 출마하는 사람이 처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고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울주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랑하는 울주 군민 여러분, 저 이선호 4년 동안 울주 군수 행정을 경험을 바탕으로 울주군과 울산시에가 필요한 예산과 재원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 만들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제대로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네, 서범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주 군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우리 이선호 후보께서는 남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자꾸 비난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산업 폐기물 관계도 매립장 관계도 저도 명확히 시종 일관, 초지 일관 반대 의사표명을 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린 제 공약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융합특구의 성과 거양, 통신료 절반, 그다음에 버스 요금 무료화, 그리고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말씀드린 공약은 철저하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로지르는 그런 선거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그대로 번영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파퓰리즘에 의해서 나락으로 빠져 전락하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고, 또한 지금 실형 1, 2심의 실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들을 비례대표를 올린 조국혁신당, 그리고 통진당의 잔당까지 지금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과연 국회가 이런 범죄인의 도피처 내지는 종북 좌파의 숙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맡길 수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제발 흑색선전이라든지 네거티브를 지향을 하고 정책과 공약으로서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후보 두 분을 만나보셨는데요. 후보 간의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후보자 토론회 선거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자질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울산 동구 지역을 대표할 후보들의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울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